먼저 보낸 딸의 흔적이 술도가 지하에서 발견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일까? 살면서 상상조차 안 해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때로는 잊은 줄 알았던 과거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된다. 그날 박정수는 아무도 없는 응접실 한켠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꺼낸 듯한 상황들. 이것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아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상상을 못했다. 표지는 닳고 누렇게 바랬으며 안쪽에는 낯익은 필체로 짧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빈 공간이 없을 정도의 빼곡한 글자들은 그것을 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것은 그녀의 딸, 은혜가 살아생전 써 내려간 일기였다. 누군가가 이 일기를 몰래 책상 서랍 안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딸이 쓴 일기장. 이 일기를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마광숙이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고 운명이라기엔 너무 따뜻한 발견이었다. 며칠 전 마광숙은 술도가 창고 정리를 하다가 지하 저장고 한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이 일기장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언뜻 보아도 누군가의 추억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멈춰버린 기억의 상자. 그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속마음이었다. 그녀는 이 일기를 박정수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박정수는 일기를 읽으며 두 손을 떨었다. 사랑하는 딸 은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로 인해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없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만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슴 아파했다. 나는 왜 다른 평범한 집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의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용서와 그리움이 눈물의 경계에서 조용히 맞닿는다. 그녀 박정수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유는 명확했다. 과거를 떠올리게 했고 다시 가족을 잃을 것만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진심이 싫은 게 아니었다. 그 진심이 낯익은 그리움과 겹쳐질 때 자꾸만 상처가 떠오른 것뿐이었다. 떠나보낸 딸이 생각나서이다. 하지만 이 일기장을 마주한 순간 박정수는 혼란스러움보다 명확한 하나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용서였다. 바로 그것이었다.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 용서라는 감정을 뒤늦게 떠난 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찢고서야 겨우 닿았다. 자신이 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박정수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집안에서 칩거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다. 남은 인생은 절대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때로는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다. 그건 바로 늦게 알아버린 사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정수가 먼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술도가에서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는 말로 하지 않는다. 한 잔의 술잔에 담긴 진심이 더 진하다.
술도가에는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박정수는 천천히 들어서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많네요. 누군가를 향한 첫 번째 사과는 자신을 향한 마지막 방어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말없이 술을 나눴고 그날 이후 박정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다. 사람 사이의 벽은 허물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또 다른 싸움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술도가 근처의 신라주조라는 대형 양조장이 대규모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신라주조의 대표는 박정수의 잃어버린 딸 장미애가 과거에 함께 살았던 남자였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기치 않은 얼굴로 나타난다. 장미애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박정수는 그 이름 앞에서 무너질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세상의 가장 잔인한 재회는 너무 늦게 만나는 진실이다. 신라 주조가 술도가의 비밀 제조법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박정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딸들이 모두 관련된 일이에요.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책임이다. 박정수는 다시 전면에 나섰고 마광숙은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술도가를 지켰다. 장미애는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며 처음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말했다. 내게 딸이 되어주겠다는 말. 이제 받아들일게요.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도 혈연도 아닌 결심이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엔 이제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내가 결정해. 이 여인을 끝까지 지킬 건지 아니면 또 도망칠 건지. 한동석은 말없이 마광숙의 손을 잡았다. 그 대답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았다. 그 행동 하나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었다. 기쁨, 슬픔, 행복, 절망, 분노, 좌절, 극복 등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겪는다. 처음 만난 인연이 끝까지 가는 인생. 두 번째 만난 인연이 끝까지 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잘 극복해내면 성공적인 인생일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현명하게 잘 풀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한다. 자체 제작한 창작 드라마 예측 콘텐츠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미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드라마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예측하는 드라마조이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